30년을 일했는데 퇴직한 다음 날 아침 갈 곳이 없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하루가 길고 마음은 자꾸 가라앉는다면 혹시 당신도 그런 기분을 겪고 계신가요? 여기는 인생 리셋 상담소. 오늘의 이야기는 60세 퇴직 후 공허함을 느낀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환갑을 맞은 60살 남성입니다. 작년 말 32년을 다닌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사실 퇴직은 준비된 일이었어요. 동료들과 인사도 나눴고 마지막 날엔 축하 꽃다발도 받았죠. 이제 좀 쉬자. 인생 2막을 즐기자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월요일이 찾아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이렇게 허무한 일이었구나 하는 걸요. 집안에만 있으니 시간은 느리게 가고 점점 말수는 줄고 몸도 무거워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는 게 어색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은 점점 짙어져 갑니다. 내가 누군지, 뭘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겪는 감정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허전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일 중심, 역할 중심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직책, 매일 아침 출근하는 루틴, 팀원들과의 회의, 누군가에게 기대고 기대어지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내 존재감을 증명해주는 수단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갑자기 많아진 시간은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방향이 없다면 금세 혼란과 외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오랜 시간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 빈칸을 감정적으로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우울감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퇴직 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50에서 60대 남성 중 약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그저 나약하다, 내가 이상하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이정표입니다. 중년이란 길 위에서 나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점인 거죠. 60대 여성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퇴직 후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밥 먹자고 불러도 대답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 50대 후반의 조모 씨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시간이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갇혀갑니다. 이런 글들에서 보이듯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감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혼자 걸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 후의 공허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4가지 방법을 차근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건 이미 해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내 일상에서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1. 일상 루틴 회복, 작은 틀부터 다시 만들기. 첫 번째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퇴직 후에 하루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시간이 많아진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젠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다 보니 아무 때나 일어나고 밥도 제때 안 먹고 하루가 흐지부지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주 작은 틀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난다. 식사 후에 20분 산책을 한다. 하루에 할 일 3가지만 정한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침 8시 기상, 9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 읽기, 10시 동네 공원 산책, 오후엔 옛날 사진 정리나 책 한 권 읽기, 저녁 6시엔 가족과 통화. 이런 루틴은 내가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줍니다. 2.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나는 누구인가 다시 쓰기. 두 번째는 정체성 다시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땡땡 회사의 부장이 아니야. 난 뭐지? 하지만 그건 회사라는 옷을 벗은 당신 본 모습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2세의 김정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다 보니 무기력해졌고 결국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부탁으로 손자의 유치원 발표회에 함께 갔다가 아이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고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정우 할아버지로 불리는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할은 꼭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돌봄자, 지역사회의 기여자, 혹은 친구들 사이의 경청자도 훌륭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걸 되찾는 과정이에요. 3. 사회적 연결 다시 만들기. 외롭지 않은 나 만들기. 세 번째는 다시 사람과 연결되기입니다. 우울감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는 데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가, 미술, 스마트폰 활용법, 생각보다 다양하고 대부분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또는 시니어 봉사단, 재능 나눔 활동도 있어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됩니다. 이제는 의무적인 관계 대신 선택 가능한 관계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당신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짧아졌어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동호회 앱도 잘 되어 있으니 익명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4. 감정관리. 혼자 끙끙 앓지 않기. 마지막 네 번째는 감정관리입니다. 내가 무기력하거나 짜증이 잦아졌다면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스스로 우울감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초기에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그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누군가와 나눠야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내 삶의 속도를 내가 다시 조절한다는 느낌. 그게 인생 리셋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당신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로서, 동료로서, 상사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허전함,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들여다보며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채워가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장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게 인생 2막의 첫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